안녕하세요. 오늘 4월 3일 오늘의 알트코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알고랜드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ALGO 알고랜드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261원에 오면은 타점이다. 타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자, 알고랜드는 업비트에 그전에는 빗썸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업비트에 22년도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트가 현재는 전체 차트는 아니지만 현재 차트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알고랜드의 내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요소가 이제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의 딜레마,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의 3중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지식 증명의 권위자인 실비오 미칼리, 미국 MIT 명예 교수가 알고랜드의 창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대항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를 시장에서는 합니다. 근데 알고랜드를 그렇게 보는 이더리움 대항마다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거라면 사실 대항마가 그렇게 나왔던 게 솔라나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결국에는 EVM을 탑재하면서 이더리움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마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왜 채택이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봅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 업비트 컨퍼런스 때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선임 개발자 알고랜드의 선임 개발자 라이언 폭스 쪽에서 얘기되어 있지만,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양자 컴퓨팅 공격에도 끄떡없다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암호화 기술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실현화되면 이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나오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명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더 강화시켰다. 알고랜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고랜드는 국가기관급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국가기관급에서. 그래서 알고랜드를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제 리플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CBDC 쪽에서 알고랜드가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안 역량 기반에서 정부에서는 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CBDC를 구현하고 이 CBDC 네트워크를 활용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제 뉴스에 보시면 CBDC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CBDC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면 이 네트워크들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결국에는 CBDC라고 하면은 별도의 디지털 통화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기존의 시장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기술을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베이스로 하든지 다양한 블록체인, 안정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CBDC가 형성이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알고랜드가 지금 중요 이제 국가들과 기관들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역시 CBDC입니다. CBDC로 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리플이 있을 거고요. 스텔라가 있을 거고, 스텔라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혹시 확 눈에 띄었죠. 우크라이나에서의 CBDC, 그리고 기본 네트워크망에서 이걸 쓴다. 그리고 알고랜드가 크게 이제 이슈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샬 제도, 여기도 나오죠. 알고랜드와 CBDC를 치면 여기 마샬 제도, 이렇게 알고랜드 기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TPS, 특히 알고랜드는 사이드 체인 개념보다는 본 체인에 무조건 기록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이어가면요, 알고랜드가 사람들 입에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는 큰 계기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이제 결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알고랜드 네트워크를 쓴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알고랜드가 아까 중남미 쪽과 마샬 제도 쪽에서의 디지털 화폐 발행 쪽 CBDC 쪽으로도 이제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CBDC가 나온다. 그러면 CBDC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쪽은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위안화가 네오인지 이걸 기초로 한 건지 아니면 자체 다른 블록체인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CBDC 관련돼 있는 이슈가 뜨게 되면 일단 들썩들썩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 알고랜드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화폐 전쟁,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크게 치면 CBDC라는 카테고리로 묶으면 뭐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뭐 이런 부분들은 같은 카테고리로 살펴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물론 결제나 이런 부분들로 하게 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결제 파트하고는 약간 미묘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소매 결제 부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를 디지털 화폐 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알고랜드도 여전히 주목을 받는다. 그런 부분들로 염두에 두고 알고랜드를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국제 피파의 공식 NFT 발행처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NFT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도 보면 뉴스 기사에 보면 피파하고 연결해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자체 개발자 툴 제공되고 있다. 인도에도 제공돼서 웹3 개발자 육성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알고랜드를 사용하는 알고랜드 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는 이제 개발자들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가장 큰 부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죠.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고랜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뭐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두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랜드의 차트는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살피고요. 지난 업비트에 상장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있는 구간 2022년도 구간 차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 앞에 값은 그 위로 상승 추세가 다시 나와서 앞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그때 제가 또 전체 차트를 살필 수 있는 곳에서 가져오든지 그때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한번 더 다룰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은 22년도 구간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상장 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값들은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고 현재 보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입니다. 자, 차트를 살핍니다. 여기서 전체 2022년도 구간부터 살피기 때문에 내용이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22년도에 상장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알고랜드는 이제 하락 조정을 계속 받습니다. 조정 2022년도에 상장이 됐었으니까 거의 최고점에서 상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22년도에 차트로 기준으로만 보는 거니까 구간 끝값 이때에 체크되는 2월달의 구간 끝값은 1625원, 중요값은 1300원, 1190원입니다. 자, 이 값들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한댔죠? 되돌림 반등, 되돌림 과정이 나왔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값 아래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는 한 번, 여기는 두 번, 두 번이죠. 여기는 저항입니다. 저항. 1300은 저항이고, 자, 구간 끝은 없으니까 여기에도 보면 앞에 구간을 일단 무시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으니까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돌파 가능성을 보지만 이 부분 밑에 저항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위로 바로는 도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물론 차트는 이제 오면은 그때 다시 또 살피겠습니다. 여기 구간에 대한 값은 자, 대신에 1190원은 돌파 가능성 1300은 저항을 받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단 변곡 2월의 하단 변곡을
아래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서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역시 돌파 가능성을 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조정에서는 여기 한 번의 구간이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는 여기 구간 끝값에 대해서는 반등 구간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항이 잡힐 수 있겠다. 여기는 돌파 혹은 저항. 자, 여기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2월 구간에 올라와야지 여기를 노릴 수 있는 자리예요. 2월의 하단 변곡이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은 아직 차트가 안 왔으니까 조금 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계속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지지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단 변곡은. 자, 구간 끝값은 여기로만 기준 치면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보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이 잡히든지 이거는 돌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매도 거래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 매물대가 여기는 쌓여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뚫어버리든지 여기는 절대 여러 번 올라가고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는 거예요. 강하게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월 달에 조정 구간에서 체크되는 게 5월 구간 끝값 있고 중요값들이 있죠. 573원 중요값.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 한번,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됐죠. 그래서 돌파 개연성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73원도 돌파 개연성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여기 구간을 노릴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202평을 봐도 202평의 되돌림 구간에 대한 접근으로 본다면 573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봅니다. 636원하고 여기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움직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 알고랜드는 11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때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고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구간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는데 의미 있는 정도로 강한 거래량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가지고 봐도 되겠다. 관심 가지고 봐도 되겠다 정도의 관점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값들에 대한 지지를 만들면서 가고 있느냐 여부거든요. 현재 값들에서는 5월 하단 변곡에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는 한번, 두 번의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돌파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 이탈도 돌파 개연성을 보고, 자, 여기는 저항이 한번 잡히는 거죠. 여기는 저항이 잡히는 자리. 자,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값들은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부분들에서 상단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으로 표시해 놓은 값이에요. 되돌림으로 표시해 놓은 값이에요. 자, 요거는 캔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최저점과 상단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 값들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이 나왔을 때 이때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요걸 보려고 하면 1월에 상단 변곡점 공략이 나와야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현재 시점이 아니라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 333원 위에서 확정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기 463원 이렇게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되돌림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여기 하단 변곡점, 5월에 하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 과정하고 겹치는 거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움직임을 살펴보면 12월 달에 움직임을 보면 지지 테스트 안 하고 갔어요. 이 두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갔어요. 없이 밀어 올렸고, 이 움직임은 구간 끝값에 대한 303원에 대한 공략을 못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하면서 1월달, 여기 1월달 구간에서의 구간을 보면 여기 아래에서 중요값 구간 끝값에 대한 261원에 대한 종가 지지는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261원에 대한 종가 지지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차트 구간이 상당히 좀 체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었어요.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값들이 가니까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개로 보는데 그렇게 체크하면 여기 값들에 대한 구분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한 거예요. 여기 값들은. 자, 여기에 움직임이 구간 끝값 303원 돌파하고 난 뒤에 종가 지지를 못 받죠. 여기도 종가 지지를 못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자, 여기 값이 음봉 꼬리가 304원입니다.
여기가 304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상승세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는데 여기 종가를 공략을 했죠.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이 움직임이 398원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단 변곡점 333원이 나오고요. 강세 포인트도 345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값들 329원, 324원, 1월에 중요값 300원, 292원, 261원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이후에 여기 공략이 실패를 하고는 여기 값은 1.272 여기 상단 변곡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공략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한번 받았다가 재차 깨져버렸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가 한 번, 두 번, 중요값들 300원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이고 여기가 지지를 못 받고 갔죠. 못 받고 올라갔다가 여기 받았는데 또 깨버렸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303원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개연성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2평을 공략하는 과정을 보면 이 움직임이 좀 세냐 안 세냐를 좀 살펴볼 여지가 좀 있어요.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평을 공략하는 과정들에서 여기에 뭐 거래량이 아주 많진 않지만 거래량이 나올 때 202평을 공략을 못했어요. 터치도 못했죠.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공략이 나올 때 또 터치를 못했습니다. 터치를 못하고 음봉 전환됐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만 돼요. 이게 거꾸로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러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저점을 깨는. 왜냐면 이때 뚫을 힘이 없는 게 나온 거예요. 뚫을 힘이 없다. 힘이 모자라다. 힘이 모자라다. 그래서 이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때 못 넘긴다는 거를 음봉으로 꼬리로 달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때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이후에도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죠. 이제 중요한 값들을 보는 202평, 100 EMA, 그다음에 102평, 52평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캔들에서 종가 확보 혹은 꼬리로라도 찌르는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여기 아래에서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뚫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 공략이 제대로 안 됐으면 미련 없이 일단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하셔서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깊게 나왔어요. 깊게 나왔고 이 깊게 나온 움직임이 여기 저점을 보면 243이에요. 243 터치를 안 했어요. 242원도 터치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 저항을 확정을 짓지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면 굉장히 애매하게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힘이 없구나라고 보통 살핍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스마트 머니의 부재,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장을 이 종목을 이끌어가는 스마트 머니가 있고 없고 차이는 종목의 빠른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살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할 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들. 그러면 이때의 반등의 움직임은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 없이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구간 끝에 대한 되돌림은 나왔어요. 되돌림이 나왔고 여기에 쭉 올려버렸죠. 324원에도 흔적을 남겨버렸어요. 흔적을 남겼어요. 그럼 329원도 흔적이 하나 남았고 324원도 흔적이 하나 남았어요. 흔적이 하나 남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양봉 하나 있고 여기 음봉으로 꼬리 남겼고 요 뒤에는 터치를 못했어요. 여전히 약한 거예요. 아직은 알고랜드가 약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때 조정을 받으면서 이어졌던 움직임이 자 여기서 음봉 꼬리가 자 261원입니다. 양봉 꼬리가 261원입니다. 자 1월에 구간 끝값 261원을 확정적 음봉 종가를 하고 강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강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324원은 못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이런 부분들 참 아쉽죠. 아쉬운 거예요. 현재 움직임은 여기에 구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정적 종가 지지를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292원과 30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종가 지지를 나오는지를 보시고 왜냐면 여기는
다행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뭐 몸통으로만 보더라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여기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의 구간 움직임만 갖고는 아직 알고랜드를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261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온 뒤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261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열어둡니다. 여기를 한번 더 밟고 갈 수 있어요. 예, 더블 바텀 형식으로 더 확인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매매 타점은 어딜 잡아야 되냐면은 261원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밑에 242원, 227원. 자, 여기는 한 번도 지지 테스트가 안 됐어요. 이 두 값은 지지 테스트가 안 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오는 게 좋아요. 여기 한 번이라도 흔적을 남기면 그 자리에 적어도 더블 버튼 형식으로 움직임을 만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나중에 이 자리로 다시 올 개연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예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261원을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전체 절반이 262원이죠. 262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밑으로 지금 종가가 깨졌죠. 그러면은 이 상승세를 하방으로 깬 움직임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 절반 정도 되는 값들이 여기에 절반 되는 꼬리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한 277원 되겠네요. 277원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위로 올라가서 292원과 30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간 끝값 303원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와서 261원에 대한 두들긴 모습이 나왔을 때 매매 타점을 잡으시든지 하시면 될 듯해요. 여기는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간다는 기보다는 여기는 지금 현재 양봉 전개되면 위로 공략 움직임이 나오겠죠. 공략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03원 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양봉 종가를 확보해야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상단 변곡점 33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강세 포인트 공략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면 460원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피보나치 값으로 46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되돌림 반등으로, 여기에 대한 되돌림 반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값이니까. 자, 그러면 알고랜드에서 지금 현재 값은 하락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강세 포인트 345, 그 다음에 336, 여기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나오는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거의 4월 중순 이후 나온 움직임이에요. 4월 중순 전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확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으로서 300원이 스타트 라인으로 잡는다면, 300원, 303원을 스타트 라인으로 잡는다면 대략 뭐 10일 이후가 되겠네요. 4월 10일 이후의 움직임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바에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러면 이렇게 좀 더 꺾이면서 찍고는 확인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일단 가게 되면 여기는 지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02평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략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보고 첫 번째 저항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202평을 두들긴다. 근데 돌파를 못 해갖고 위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재차 여기 값 지지 테스트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돌파를 못한다. 일본 값이니까 양봉의 종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양봉으로 이어서 지어지는지, 아니면 음봉 꼬리를 달고 하방으로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값이 345원을 깨면 대응을 염두에 두시면 되죠. 333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깨지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때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럼 완전 피곤하시겠죠. 완전 피곤하실 거예요. 현재 움직임은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제대로 지금 해놓은 구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확정적 종가 지지를 했다. 261원은 261원 여기도 했어요. 여기도 했어. 그럼 여기 지금 했고요. 여기는 깨졌죠. 깨졌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는 게 중요. 여기가 깨지면 이 두 값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들이 밟고 올라와야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와야지 이제는 여기를 공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261원에 대해서는 오면은 타점이다. 타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위로 여기 300원과 303원 위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알고랜드는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면 재차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때 움직임 과정에서 202평의 움직임이 강세 포인트 345원에 와 있을 때 같이 333원 근처에 왔을 때 같이 여부를 좀 더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되돌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202평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202평도 그런 역할로 하기 때문에 그 값들이 여기까지 겹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은 사실은 알고랜드 움직임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밑에서 구간을 만들어 202평을 위로 두들기면서 수평을 만들고 올라가서 앉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때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를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알고랜드의 스타트 라인은 여기 매매 타점은 261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3원, 300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올 경우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또 애매하게 간다 라면은 거의 많은 확률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거예요. 현재는 앞에 202평에 대한 공략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약했다. 거래량도 작고요. 약했고 여기 여부를 다음번에 돌파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이때 돌파는 양봉 종가 돌파를 얘기합니다. 양봉의 종가 돌파, 일봉 차트에 1D 차트의 양봉 종가 돌파 여부입니다. 그리고 음봉 종가 지지를 받든지 빠르게 체크하고는 올려버리든지 하는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그 타점이 300원, 303원이 되든 261원이 되든 여기 정도가 중요한 타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202평에 대한 공략 과정들이 여기 345, 333원 근처에 왔을 때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그런 관점을 보시면 알고랜드의 전체 지금 현재 움직임은 아주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보다는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면 여기에 절반을 공략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절반을 제대로 공략 못했어요. 그러면은 패턴 ABC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열어둬야 돼요. 지금 현재 움직임이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 흔적을 하나 남기고 조정을 다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들김이 나오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만들고 나서 가든지 추가 조정이 되든지 여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알고랜드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못 받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서 좀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알고랜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